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동학개미 대 외국인 반등장에서 개미들이 승리하고 있을까? 개미의 유일한 무기는 존버정신, 뿌리를 튼튼하게 가꿔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3월 중순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찍고 난 이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미들의 매매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미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하락의 절정 이후 강렬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락장에서 펼쳐진 동학개미 운동. 그렇다면 과연 지금 개미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3월 개미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3월 초 중순까지 삼성전자는 개미들이 4조 원 이상 사들이면서 개미들의 삼성전자 주식 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점 이후 한 달 만에 코스피가 3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지수가 30% 정도 급등을 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에서는 50에서 100% 정도 상승하는 종목도 많이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개미들이 삼성전자 외에 또 어디에 베팅을 했을까? 그래서 개미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주가 차트 2개 가져왔는데요. 지난 3월 19일 최저점 이후 4월 17일까지 종합주가지수는 31.3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3월 19일 최저점 이후 4월 17일까지 19.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수 대비 10% 정도 덜 상승했다는 건데요. 이런 삼성전자의 상승률과 개미들의 행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급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순매수 종목은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하는 종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많이 산 종목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 자, 성과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개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자, 이거 알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초 하락부터 4월 중순 반등까지 한 달 반가량 통으로 나눠보면 편하긴 하지만 중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구간이 3월 1일부터 3월 19일, 자, 지수가 최저점을 찍을 때 하락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개미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팔고 샀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반등이 시작된 3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또 어떤 매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성과를 추적해 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개미들의 움직임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초부터 3월 19일까지 코스피 최저점 1439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개미들과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냐. 자, 살펴보니까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10개까지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것들을 다 차트에 한 번에 나타내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5개만 추려봤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은 상위 3, 4개 종목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이하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개미들 3월 초부터 절정에 이르을 때까지 가장 많이 산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삼전우,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삼전우와 삼성전자를 같은 종목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베스트 5 안에 들겠고요. 똑같은 시기에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 자, 첫 번째로는 한진칼, 두 번째로 KTNG,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코덱스 탑플러스라고 해서 상위 5개 종목을 묶어놓은 ETF를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인데 개인이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SK하이닉스인데 또 개인이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판 게 현대차인데 개인이 세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후 LG화학 등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들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이 많이 판 종목을 외국인이 많이 받아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하락장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어떤 매매 패턴이 나타났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이 대체로 일치하고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매매 패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성과는 어땠나? 자, 여기 빨간색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성과고요. 검은색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성과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19일까지 성과인데요. 3월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4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역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9% 이렇게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산 종목이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문 기사가 있길래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20% 정도, 현대차의 경우에는 30% 정도 하락을 했더라. 그런데 외국인의 종목도 전체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한진칼의 경우에는 20% 상승을 했더라. 이런 식인데 하락폭이 외국인이 산 게 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로 봤을 때 상대 성과로 비교했을 때는 개미들이 외국인들보다 손실률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면 3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약 3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약 20% 정도 급등을 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이때 외국인과 개미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냐 한번 살펴보니까요.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삼성전자 1조 원과 맞먹는 그런 금액인데요. 자, 그리고 WTI 원유 선물, 그리고 또 코덱스 인버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샀습니다. 자, 반등을 시작하니까 개미들은 본격적으로 인버스 상품, 즉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외국인들은 뭘 많이 샀느냐? 자, 코덱스 탑플러스, 그리고 셀트리온, 타이거, MSCI 코리아, 그리고 코덱스 200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는데, 자,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하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샀다는 것은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개인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인버스 상품과 원유 상품을 많이 샀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타용으로 지금 지수 하락에 베팅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등장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면요. 초에서 중순까지 대체적으로 하락할 때는 성과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미가 성과가 좀 더 안 좋았는데, 자, 3월 중순 이후 반등장에서 지금 보니까 개미들은 인버스에 베팅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수익률 하락을 경험을 했고요.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헬스케어와 지수에 베팅을 하면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급등 40% 이상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수에 베팅한 종목들도 10% 정도 반등을 하면서 개미와 외국인들의 성과가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약 1조 원 정도 매수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71% 상승하면서 선방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지수가 약 20% 정도 상승했다는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약 5% 상승은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3월 중순 이후의 반등장에서 개미의 성과는 사실 처참했습니다. 지수가 20% 정도 상승하는 동안 개미들은 대다수가 인버스하고 원유 상품에 베팅을 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에 많이 베팅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5%대 상승에 머물렀다는 점, 지수 대비 마이너스 15%죠. 자, 그나마 현대차가 20% 정도 상승하면서 체면을 좀 세워줬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은 하락장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매수를 했고, 반등장에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40%, 45%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지수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장에서 ETF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3월 31일까지의 성과고요. 그렇다면 4월 반등장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두 번째 반등이 나온 시기입니다. 1750 부분에서부터 1950까지 약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때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냐? 개미들은 자, 지수가 계속 상승하니까 여전히 선물 인버스에 베팅을 했고, 그리고 WTI 원유 선물 상품에도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뒤늦게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KB금융과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업종에 또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또 어떤 매매 패턴을 보였냐? 자, 타이거 MSCI 코리아, 그리고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장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들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 그리고 4월 들어서 나타난 특이점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서서히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한진칼은 크게 의미가 없고, 자, 삼성전자하고 지수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인데 대다수의 개미들이 받아갔다는 거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순매도 상위 종목인데 개미들이 대다수 받아갔고, KB금융도 외국인들 순매도 4위 종목인데 개미들 순매수 4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거 개미들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에 개미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외국인들은 지수 상품하고 삼성전자에 베팅을 했고, 그리고 개인들은 인버스 상품과 원유 상품, 그리고 헬스케어 상품과 금융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외국인들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자, 변화된 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등 IT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개미들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헬스케어에 또 눈을 돌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성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두 번째 반등 성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자, 여기까지가 다는 아니고 4월 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원유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원유 상품은 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8.44%로 이 부분에서는 개미들이 베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개미들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한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보름 동안 마이너스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0% 이상 하락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한 달 동안 거의 40%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월 반등장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8, 9%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률 정도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위권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자, 지수만큼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4월 반등장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자, 개미들이 가장 많이 베팅한 인버스는 자,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원유 상품은 좀 급등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인버스 상품은 한 달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자, 인버스 상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미들이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로 지수 상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베팅을 하고 있고, 개미들이 팔기 시작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한 2주 동안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자,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많이 팔아치웠던 거죠. 3월 반등장 2주 동안 4%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지금 보면은 2주별로 나눠서 구간별로 봤을 때 순매수 상위 종목이 많은 변동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리고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 특히 많은 개미들이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면서 손실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3월 초 하락장에서 매수한 종목을 한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성과가 어떨까,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락장에서 매수했던 것을 자, 끝까지 홀딩하고 가져갔다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 반등장이라고 해서 팔고 또
갈아타지 않고 3월 초부터 하락의 절정 이를 때까지 샀던 종목들을 계속 가져갔으면 자, 반등 이후에 어떤 성과를 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미들 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라는 것은 자,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요.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성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한 달 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나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전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뭐 지수가 당연히 우상향을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을 했는데 자, 눈에 띄는 점은 수익률이 최대 88%까지 나오는 종목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50% 종목이 4개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소 20%에서부터 50, 80%까지 다양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은 상승률 88%를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바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달 동안 상승률 88%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체로 50에서 7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가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체로 지금 50에서 70% 정도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지수 30%에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오른 만큼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높은 수익률을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수가 30% 정도 오르고 자, 일부 종목들은 50에서 80%까지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개미들은 겨우 다 해봐야 저점 대비 2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자, 지수보다 한참 못 미치고 다른 개별 종목 대비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이죠.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40%, 50%씩 올랐는데 자,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사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 개미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열심히 쭉쭉 오르는 지수도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쭉쭉 오르는데 내가 가진 삼성전자만 안 올라. 자, 이럴 때 개미들은 조바심을 느낄 수가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개미들이 또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 가고 내 거는 계속 안 가면 어떤 행동을 또 하게 되느냐? 그걸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안 갔단 말이죠. 지수가 30% 오를 동안 최근에 좀 올라서 그나마 20% 정도 올랐단 말이죠. 자, 3월 한 달 동안 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서 모았는데 삼성전자 빼고 다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덜 올랐죠. 자, 그래서 안 오른 게 아니라 덜 올랐다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것들보다 덜 올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개미들은 상대적 박탈감, 배아파리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50%, 100%씩 가는데 삼성전자 20%밖에 못 가? 지수 30% 올랐는데 겨우 20%가 뭐냐? 자, 손익분기점. 자, 본전 가격에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개미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본전 가격에 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매수가 추정치가 51,600원인데 4월 17일 기준으로 52,000원은 찍고 종가는 51,400원이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개미들이 이제 막 본전을 넘었다는 거죠. 자, 이 본전 가격 근처에 오니까 개미들이 이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자,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보니까 거기 가서 수익을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자, 외국인이 많이 판 KB금융, 하이닉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3월 하락장과 반등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인데 자, 이제 많이 오르고 나니까 개미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개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개미들은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많은 개미들이 인버스 상품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고 기도하라.
바이 앤드 프레이 정신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빚내서 인버스에 투자한 개미들 증시가 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오르면은 인버스 손실률이 커지고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고 불안해지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손절은 하기 싫고 증시가 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단기 투자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수 반등한다고 인버스에 대량 베팅한 개미들. 자, 과연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자, 사고 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도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것에 베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믿을 만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덜 올랐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샀나? 내가 이거 팔고 갈아탈까? 내가 만약에 한 달 전, 뭐 일주일 전에 갈아탔으면 벌써 수익률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갈아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갈아탄 다음 날부터 내가 팔았던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존버를 하면 또 안 오르는데 희한하게 팔면 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정하기가 참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믿을 만한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냥 마음 편히 오를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리저리 옮겨 다녀봐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수익률만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오르는데 왜 굳이 신경 쓰면서 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나? 내가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다면 결국에는 보상을 해줄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금방 쓰러져 버리겠죠. 자, 자기 중심을 가지고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주변 소음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주변에서 불안한 소리를 해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투자 원칙과 철학을 지키고 있다면 그런 소음에 휘둘려 가지고 투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음이 많이 흔들릴수록 계좌 수익률은 더 낮아질 뿐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법이고 상승이 있으면은 뭐 조정도 있을 수가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기업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